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해진 채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여닫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곤해서 제 눈이 잘못됐나 싶었거든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여닫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가와 짜증스레 물었어요. 밥 차릴 생각하지 않고 정신사납게 멀쩡한 냉장고를 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 배고프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라. 어머님,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 다 어디 갔어요? 반찬? 어제 엄마가 반찬 잔뜩 해다 주셨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고요? 그 반찬 그야 내가 다 먹었지.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뭘 호들갑을 떨어대. 김치는 2통이나 됐고 갈비찜도 1통이나 해다 주셨는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요? 싸늘한 눈길로 시어머님을 향해 냉랭하게 물었는데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시어머님이 화를 냈습니다. 아침 점심으로 내가 다 먹었다. 뭐 잘못됐어? 내가 먹은 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라며 시어머님이 삿대질까지 하고 있자 마침 퇴근 후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남편이 급히 뛰어들어와 물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그게 어제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잔뜩 해다 주셨잖아. 그렇지, 장모님 갈비찜은 진짜 최고라니까. 오늘 저녁은 갈비찜에 밥 먹으면 되겠다. 밥을 먹긴 무슨 밥을 먹어. 그걸 어머님 혼자 다 드셨다는데. 뭐? 그 많은 걸 다 드셨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겉절이도 싹 다 드시고 열무김치도 싹 다 드셨대. 뭐? 김치통으로 하나 가득 있었는데 그걸 다 드셨단 말이야?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놀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허탈한 마음에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는데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엄마, 설마 그거 전부 유진이가 가지고 간 거야? 아니, 그게 요즘 채서방이 입맛도 없고 그렇다고 하길래 내가 조금 싸줬어. 근데 진짜 조금 싸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은 거야. 어머님, 어제 엄마가 과일도 잔뜩 가져다 주셨는데 그 과일도 하루 만에 어머님이 다 드셨다는 거예요? 과일? 그래,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내내 과일만 먹었지 뭐니.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먹었네.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을 피한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엄마는 진짜 양심이 있긴 한 거야? 이 와중에 무슨 양심까지 찾고 난리야. 아들이 돼서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야말로 엄마가 돼서 장모님이 우리 먹으라고 해다 준 음식을 전부 엄마 딸한테 빼돌리는 게 정상이야? 뭐? 빼돌렸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건 빼돌린 게 아니라 네 동생이 왔길래 조금 나눠준 것뿐인데 니들 지금 우리 모네를 도둑 취급하는 거니? 시어머님이 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몰아붙였는데 남편이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린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어. 못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한 일주일만 있다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근데 벌써 3개월이나 지난 거 알고는 있는 거야? 그거야 내가 홀로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그런다고 했잖아. 근데 아들이 돼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그럼 조용히 있던지. 집에 있는 반찬을 유진이한테 다 갖다 주질 않나? 저번에는 이 사람 옷까지 몰래 줬다면서. 그건 준 게 아니라 빌려 입은 거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그걸 네 남편한테 잃은 거니? 시어머님이 뱁새 눈을 하고 저를 노려봤는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옷을 빌려갈 거면 당사자한테 말을 하고 빌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제가 없어진 거 말 안 했으면 계속 그냥 입었을 거잖아요. 글쎄, 가져다 주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갔다고 쳐도 다시 돌려줄 때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옷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세탁소에 맡겨도 때가 안 져서 결국 그냥 버렸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거라고까지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아가씨가 저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가 또 난리를 치니까 급하게 가지고 오느라 그런 거지. 너처럼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니?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기에 제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도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지껏 기다렸는데 밥은 차려주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이제 보니 니들이 날 내쫓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난 절대 안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얼른 나와서 밥상이나 차려. 엄마 때문에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돈도 없어서 우린 처갓집 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차려 먹어. 집에 뭐가 있어야 차려 먹을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라면을 끓여 먹던지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넌 오빠라는 인간이 동생이 반찬 좀 가져갔다고 이 난리를 피워야겠어? 무슨 도둑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냉장고 털어가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거야 네 동생이 반찬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오빠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해줘?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놀면서 지금껏 반찬 만드는 것도 안 배우고 뭐하고 있었다는데.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답게 간단한 음식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나도 지긋지긋하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리고 엄마 되도록이면 빨리 집에 가. 이건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올라온 뒤로 생활비가 2배도 넘게 늘었단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그냥 방해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 주 안으로 본가로 내려갈 생각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던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아붙이자 시어머님이 잠시 움찔하는 모습이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난 절대 못 내려가니까 끌어내던지 알아서 해.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딸네 집으로 가면 되겠네. 거기서 엄마 딸이랑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지금도 유진이 살림 똑바로 못한다고 최서방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긴 최서방 때문에 절대 안 되지. 그럼 형네 집으로 가면 되겠네. 거긴 이미 지내다 왔는데 거기를 어떻게 또 가? 그래봐야 거기서 2주만 있다가 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간다고 연락해. 우리도 더 이상 엄마랑 못 사니까. 라며 남편이 다시 한번 경고를 했지만 시어머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해보였습니다. 우리가 친정에 간다고 신발을 신자 그 와중에도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니들 지금 사돈집에 가는 거라면 나도 같이 가자.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그만해. 남편이 시어머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나도 우리 가족들이 너무 창피하다. 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사실 형님네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온 건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건데 이젠 나도 한계에 다다랐어.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어머님 본가로 가시라고 해줘. 알았어. 정말 미안해. 사실 요즘 회사 일도 많아져서 엄청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 충전이 될 거 아냐. 근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잔뜩 쌓여있고 식탁에는 음식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말도 못하게 떨어져 있는데 최소한 어머님 당신이 드신 거 치우긴 해야 할 거 아냐. 난 도무지 어머니 감당 못하겠어. 그러니까 형님네나 아가씨네로 가시라고 하던지 본가로 가시라고 해. 이번 주까지 안 내려가시면 나도 짐 싸서 친정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진짜 미안해. 라며 남편이 잔뜩 풀 죽은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을 냈습니다.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니?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기나 해? 어머님, 그 사람이 식사 챙겨 드시라고 연락드렸다면서요. 집에 먹을 게 있어야 차려 먹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얼른 밥 차려라. 저는 식사하고 왔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뭐? 너 지금 CM이를 쿵기겠다는 거냐? 저는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궈버렸는데요. 사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홀로 시골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이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난치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병원에 다니셔야 했기에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모님이 올라가자마자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네요. 내가 요즘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여기 혼자 있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만 니들 집에서 지내야겠다. 저희 집에서요? 근데 여기 올라오셔도 내내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형님이 은근히 돌려서 말을 했던 모양인데 시어머님이 버럭했다네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듣자하니 네 친정엄마는 허구한 날 들락거린다고 하던데 내가 며칠 가 있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거슬리니?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엄마는 손주들 봐주느라 어쩔 수 없이 오셨던 거잖아요. 제가 둘째 낳았을 때 어머니께도 올라오셔서 봐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돈을 많이 받으면서 손주를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형님 성격은 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저는 약간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성격인 반면 형님은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도 가차없이 지적을 하곤 했어요. 형님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만만한 제가 아닌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집에서 지내겠다고 한 이유는 참으로 단순 명료했는데요. 우선 형님네 집은 친정이 잘 살아서 비싼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평수도 컸고 누가 봐도 으리으리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우리 집은 평수도 작은 편에 위치도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 집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은 수시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통곡을 하기도 했고 갖은 앓는 소리를 하며 결국 형님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있겠다고 했지만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이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사돈 어르신이 와 계셨다는데요. 형님이 많이 바쁜 걸 잘 아셨기에 사돈 어르신이 반찬을 해서 직접 가져왔던 모양인데 그 와중에도 아주 당당하게 가져온 반찬으로 밥상까지 차리게 했다네요. 형님이 집에 들어와 봤더니 시어머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사돈 어르신이 밥상을 차리고 계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님 눈이 돌아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왔니? 내가 반찬 좀 가지고 왔는데 사돈이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지금 상 차리고 있어. 손주들은 내가 밥 먹였고 너도 배고프지? 얼른 손 씻고 앉아라. 그러니까 엄마가 왜 밥상을 차리고 있냐고. 누가 차리던 그게 뭐가 중요해. 형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에 사돈 어르신이 걱정스레 형님을 달랬다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네요. 내가 배가 고파서 부탁 좀 했는데 뭐 잘못됐니? 잘못됐죠. 대체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님 밥상을 차려드려야 해요? 힘들게 반찬까지 해오셨는데 배고프시면 어머님이 직접 차려드시면 되잖아요. 반찬 해온 김에 차리라고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거야? 너 차라면 내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기세다.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형님을 도발했고 형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길을 틀어막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는 시어머님의 악행이 더욱 진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 집에는 발길도 못하던 시누이가 우리 몰래 수시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뿐만 아니라 반찬, 과일 등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그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사실 그동안은 남편을 낳아준 분이라는 생각에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누이 행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도 폭발한 채 문을 걸어 잠궈버리자 시어머님이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일러바쳤어요. 예, 둘째가 다 밥도 굶기고 자기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난리를 치지 뭐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이나 받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참에 니들 아버지 따라가야겠어. 라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집으로 들이닥쳤는데요. 시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다 버린다고 하더니만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니? 난 서러워서 이렇게 못 산다. 나도 그냥 니들 아버지 따라가야겠어. 라는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효자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재수씨,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 뭐? 그럼 넌 지금 재수씨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이 아닌 건 우리 아내가 아니고 허구한 날 냉장고 싹쓸이 해가는 유진이랑 엄마겠지. 이 정도면 우리 아내도 할 만큼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굶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굶기긴 누가 굶겼다고 그래.
힘들게 일하고 퇴근한 아내한테 밥 차리라면서 버티고 안 먹은 엄마가 이상한 거겠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만은 제 편이 되어줬는데요.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외쳤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굶긴 거나 다름없는 거지.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외치자 형님이 대놓고 비아냥댔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아가씨가 다 가져갔다면서요. 이제 보니 동선의 집으로 온 뒤부터는 다 업그레이드가 되셨나 보네요. 적어도 우리 집엔 아가씨를 끌어들이진 않았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작작하셨어야죠. 그런 행동하시면 낳아준 자식들도 혀를 내두를걸요. 우리가 친자식도 아닌데 억지를 부리시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모실 것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 내가 왜 모셔야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남이라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물며 결혼식 축의금까지 싹 다 가져가는 판국에 장남이고 뭐고가 어딨어. 여보,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나는 할 말 한 것뿐이야. 집도 내가 해오고 당신 해온 거라고는 가전제품 몇 개뿐인데 사실 당신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동안 두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길래 하는 말이야. 오늘 보니 서방님은 동서 편이라도 들어주던데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반찬 만들어 놓은 우리 엄마한테 밥상 차리라고 한 순간부터 이미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있어서 참은 거야.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만 이혼하자. 라며 형님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오히려 신나서 대꾸했어요. 그래? 그럼 너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랑 둘이 같이 살자. 어머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잘난 아들 데리고 내려가세요. 회사도 우리 아빠 회사 다니고 있어서 집도 절도 없고 직장까지 없으니까 산거지가 따로 없겠네요. 어머님, 아들 며느리 이혼시키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하세요? 뭐? 너 지금 다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니요. 무슨 그런 천박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 변호사 만나서 상담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처 모르는 게 있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 머무르는 동안 당신 어머니가 내 금목걸이랑 금팔찌 몇 개나 팔아먹었거든?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물론 있지.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만 말하지 말아달라며 나한테 엄청 빌어대셨거든. 그거 녹음한 거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들려줄까? 라며 형님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시어머님이 경기를 한 채 외쳤습니다. 너 그 금목걸이 거는 말 안 하기로 했잖아. 내가 가져간 거 눈 감아주기로 약속했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곧 남남이 될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그러세요? 암튼 지금 우리가 말한 것도 다 녹음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게 엄청 불리하게 작용될 겁니다. 어머님 덕분에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겠어요. 라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급히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시누이도 덩달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이미 형님이 작정을 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지라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주버님을 만나고 온 모양으로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형 보통 큰일이 아니래. 왜? 형님이 이혼하자고 해서? 형이 처가에 찾아가서 싹싹 빌었다는데 사돈 어르신 두 분이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쫓아냈대. 사실 그동안 형수님 성격에 잘 참아주길래 더 참아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이미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설마 이혼하자고 할지는 상상도 못했대. 형수님이 조카들을 엄청 아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 거기다 형이 사돈 어르신 사업 물려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더욱더 이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대. 근데 그 사업 형수님이 직접 물려받겠다고 지금 일 배우고 있다나 봐. 딱 보니 형수님이 일을 악물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사달을 만든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야? 형이 그러는데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났다고 하니까 엄마가 형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대. 뭐? 어머님이 아주버님 전화번호를 차단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형도 일을 갈고 있더라고. 그 뒤에 우리는 시어머님과 연을 끊고 지냈고 아주버님은 2달이 넘게 형님 친정에 가서 빌고 또 빌었다네요. 결국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바깥 사돈 어르신의 말에 저가에서 살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어느 날은 고모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버님 안부를 물었던 모양인데 다시 처가로 들어갔다는 말을
시어머님에게 전달을 했고 시어머님이 반색을 한 채 안 사돈 어르신께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아주버님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담을 퍼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결국 시어머님은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신데요. 당신 배아빠 낳은 자식들에게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문득 며칠 전 친정에 갔더니 새언니와 통화를 하던 엄마가 제사 음식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거니까 명절 아침에 와서 밥이나 먹고 가던지 해라. 음식이야 네 시아버지랑 내가 하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네 시누이가 와서 이만 전화 끊는다. 라며 엄마가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에 시어머님도 며느리인 우리를 조금만 배려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